네, 그럼 화병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저는 이 화병의 에피소드를 읽고 화병이 그냥 막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응어리지다가 그게 어떤 계기로 표출이 점점 이렇게 뭔가 고개를 쳐드는 이 느낌이 너무 좀 무서웠거든요. 차라리 화나면 바로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병이 되지 않았을 텐데 어마어마한 병이 됐더라고요. 그런 네. 분들이 진짜 많나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화병이라고 하면은 제일 위험한 대상이 제가 주부님들, 워킹맘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뭐 이게 좀 약간 이건 조심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 남편분들이 아내분하고 대화를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요. 너무 안 하고 너무 못해요. 그리고 독박 육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워킹맘인데도 불구하고 독박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보수적인 사고방식인데 그 남자의 어떤 역할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이 정도면 내가 다 한 거지 뭐.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좀 약간 이건 혼나야 되는 게 내가 밖에 나가서 돈 열심히 벌고 바람 안 피면 내가 좋은 남편이지 뭐 1등 남편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내분들은 너무 힘든 거죠. 그쵸. 왜냐면은 육아는 같이 해야 되고 같이 부모로서 어떤 손을 잡고 이거를 공유해야 되는데 딱히 내가 힘들어서 이걸 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이걸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힘든 거를 같이 좀 풀고 싶은데 전혀 대답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대답해봤자 피드백이 안 오고 이러니까 속 안으로 계속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번아웃이 오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엄청 고통받던 그분이 시어머니가 아프시자 병수발까지 다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내 마음에 화가 있구나를 깨닫고 막 남편도 막 패버리고 싶고 맞아요. 고부 갈등.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기제가 이렇게 정말 응어리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펼쳐지지 않는군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끌어내세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느껴지시나요? 그런 것들이?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게 화병이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참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못 해요. 대화해봐라, 얘기해봐라. 너 고부 갈등 힘든 거 얘기해. 남편한테 섭섭한 거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아니에요 선생님 안 할래요 다 이러세요. 그리고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말로 끊어내지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데 안 되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 병원에 와서 자기 남편 욕하고 자기 시어머니 욕하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요새 가슴 답답하지 않아요? 머리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몸에 뜨거운 게 화가 막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딱 그래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 화가 정말 우리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너 남편한테 섭섭해. 시어머니 너 더 이상 이거 수발 못해. 너 이거 책임감으로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뇌가 신호를 보내는데도 꾹꾹꾹 참고 눌러만 억압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계속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제 뇌가 주인이 이제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신체적으로 신호를 줘야겠다. 육체적 시그널을 줘야겠다. 그래서 뇌가 신호를 바꿔요. 그래서 감정적 시그널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두통,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시그널을 줘서 너 이제 쉬어야 돼. 너 지금 정상 아니야. 너 진짜 너 무리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화병이 한국 분들이 유독 많은 거죠. 그렇죠. 그 화병도 용어인가요, 그럼? 화병이라는 게 저희 연세대학교 민성길 선생님께서 공식 진단명을 만드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식 진단 화병이에요. WHA 화병. 화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참질 않아요. 네. 화병이 될 때만큼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래? 뭐 얘기하면 되지. 왜 말을 안 해? 이상하게? 미국 이게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한테 많은데 서양 여성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너무 참기만 해오는 어떤 문화적인 그게 어떤 미덕인 마냥 잘못된 세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특화된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저번 주 책도 그렇고 이번 주 책들을 읽으면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이
다가 아니고 틀이 아닌데 이걸 그대로 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을 테지만 그러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유명한 일화인데 아기 코끼리를 그 줄에 메어놓고 나무에 딱 메어놓으면 아기 코끼리가 처음엔 그걸 못 당기잖아요. 그 줄 때문에 못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아기 코끼리가 그게 어떤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성인 코끼리가 됐는데도 그 줄을 못 벗어나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내가 그 학습받았던 어떤 우울과 무기력이 성인에 대해서도 내가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이게 무기력이 반복되는 거죠. 그거를 그 악순환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는 착한 아들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돼야지라고 맞아요. 해서 이렇게 의사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건 정말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야구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 그거를 어필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딱 제가 그때 8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 어머님들이 또 그때 IMF 직후에 제가 99년에 고3이었어요. 공공학번이니까. 어머니가 IMF 때 집이 다 무너지고 가난해지니까 절대 안 돼. 너 돈 벌어야 돼. 집안을 일으켜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콤보가 들어가면 외아들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되면은.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무릎 꿇고 어머니한테 나는 정말 기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의사는 나랑 맞지 않다. 그리고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돈이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어머니도 무릎을 꿇으세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의사로서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상담하는 건가요? 저는 사실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정신과 의사가 된 거는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진짜.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애가 거의 성인이 다 됐으니까 그냥 부럽네요. 이런 아들을 두게. 좀 이기적인 마음이 지금이라도 강건하세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뭐하고 상검사니 의사니. 근데 그때랑은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80년대 90년 그러니까 그때 80년대 생들한테까지는 강건해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좀 아직까지도 한켠에는 그냥 부럽다는 생각이 그렇죠. 이렇게 좋은 책을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다독여주시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부모님께서. 저는 그 대목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을 느끼지 못한 사람? 그래서 보면 쟤는 되게 그냥 시크해 뭐 이러는 그런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자기 감정 표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감정을 표현했다가 공감받는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꽁꽁 싸매버린 거죠. 자기 감정을. 이거를 괜히 얘기했다가 혼날 것 같아. 괜히 얘기할 것 같다가 내가 뭐 친구들한테 뭐 약간 비웃음이나 살 것 같아. 이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흔히들 자존감이 낮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해요. 뭐 요새 초등학교만 가도 애들이 굉장히 반장하겠다고 나서고 적극적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 친구들 눈치 보고 소심하게 약간 구석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은데 그런 감정의 표현이나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영어 말하기 유치원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정 표현 능력, 자존감 키우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신경 쓰면 될까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 굉장히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자존감이 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선입관이거든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매일 변하는 거예요. 바이오리듬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을 정말 못 쳤다. 그럼 자존감이 그날은 정말 바닥이겠죠. 근데 1년 후에 재수를 하고 서울대에 붙었다. 그럼 자존감이 굉장히 또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취업에 다 떨어졌다. 그럼 또 자존감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유동성, 적응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존감을 키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일어난 일, 과거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을 길러주면 자존감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이제 김혜남 선생님과 박종석 선생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한 적이 없었고 막 나는 되게 억울하고 우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나는 나로 산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아니다. 그것도 너다. 그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김혜남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98년에 저희 집이 엄청나게 망했어요. 아버님이 건축가셨는데 그때 건축 분위기는 뭐 어음이나 어떤 보증 예.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빚보증을 하지 않고서는 계약이 안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빚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고 개인 대출이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집이 어렵지 않게 살다가 갑자기 정말 시쳇말로 거리로 나앉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잠깐 살았었는데 그게 갑자기 고3 때 그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어려움과 폭락 그리고 우울감이 한꺼번에 오면은 내가 이걸 부정하고 싶거든요. 갑자기 우울증에 빠진 나는 내가 아니야. 망한 부모는 내가 알던 우리 부모님이 아니야. 항상 인자하신 부모였는데 맨날 싸우고 욕하고 막 서로 비난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같지 않았다. 미웠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초라해진 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자기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우울증에 빠진 나, 자존감이 낮은 나는 싫대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거울을 보면은 사람은 항상 똑같은데 내가 표정이 어두워 보일 때가 있고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고 위축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 편이 돼야 되려면은 자기가 했던 실수들이나 자기가 어떤 정말 안 되던 때, 실패했을 때, 우울했을 때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우울증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아니었죠. 그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나라는 되게 거를 큰 깨달음을 맞아요. 얻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때 내가 너무 화냈을 때 그때는 제가 아니었어요. 이상을 잃었었죠. 너였어. 너였다고 이런 느낌 들면서 모든 순간이 나구나. 맞아요. 네, 어려울 때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견뎌나가고 또 그 다음을 또 이어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내 약한 부분이나 내가 굉장히 화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내가 왜 이러지? 술 먹고 주사 부리는 부분까지 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되게 너그러운 거예요. 이게 나니까 받아들여야겠구나. 이게 나니까 조금 고쳐야겠구나. 이게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너그러운 거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나에 대해서 엄격한 거예요. 나의 일부만 사랑하겠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 전체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예쁘고 잘나고 좋은 부분, 성공한 부분만 딱 집어서 사랑하겠다는 거는 애초에 시작부터 나를 미워하는 시작입니다. 저는 제 배도 사랑합니다. 저도요. 저는 요즘 제가 만족스러워요. 역대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있는데. 저 다독다독 자존감이 아주. 저희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야 다독다독 자기네들만 행복하대. 나 우울해 죽겠는데 요즘 코로나라서 장사도 안 되고 진짜 이거 지속되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SNS에 근데 부자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번 사람도 더 많고 그런 뭔가 이렇게 더 극과 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이 그 SNS 보면서도 박탈감 없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가 우울증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애가 옆에 있어도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똑같이 교복 입고 다니고 똑같이 급식 먹고 그리고 걔가 잘 산다고 해도 뭐 약간 용돈이 뭐 몇천 원 몇만 원 더 많은 것뿐이지 비교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애는 무슨 뭐 비행기 1등석 타고 여행 오고 어떤 애는 정말 그 급식 낼 돈이 없고 이 정도로 격차가 있다는 거를 내가 생생하게 안단 말이에요. 진짜로. 네. 학교에 가서도 애들이 그 너희 집 어느 아파트 살아, 뭐 너네 집 주소 어디야 이런 식으로 다 무리를 지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곡동 살면은 뭐 어떤 애는 아니면 반포동 살고 어떤 애는 뭐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 뭐지 임대 거지 뭐 이런 뭐 휴먼 거지 휴거. 휴거.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맞아요. 근데 SNS를 보면 비교를 안 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디 집 사는데 이런 거를.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카카오톡 그럼 탈퇴하는 것이냐, 페이스북 탈퇴하는 것이냐. 아니,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스스로를 고립하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게 전 걱정이고 문제예요. 저조차도 친구들과 차 바꾸고 이번에 새 집 뭐 찍어 놓으면은 저도 마음이 막 요동쳐요. 너무 힘들어요. 전 좀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던데 저는 약간 죄책감을 느껴요. 뭐냐면 애들이랑 막 많이 놀러 간 집을 보면 내가 우리 애를 더 자연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줬네 이러면서 자책감을 느껴요. 그렇죠. 근데 약간 뭐 좋은 차 이런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에는 크게 좀 자극을 덜 받는 쪽인데 좀 아이를 되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잘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불안감 같은 걸 좀 많이 느껴요. 저는 SNS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사람들을 연결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불안한 게 있으면 그거를 감소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차를 얘기했고 로사님은 다른 또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 그것도 컨텐츠만 다르지 비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네.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교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는 법, 내가 내 자존감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썸네일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 내 현재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내 지금 경제력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 혹은 내 학벌 아니면 내 지금 건강 상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하루에 내가 0.1%라도 발전하면 그거에 집중을 해야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열등감을 갖는 어떤 채널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이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은 2년 전 얘기를 해볼까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018년에 저는 우울증이었고 통장 잔고가 제로였어요. 네.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겪을 만큼 정말 안 좋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게 다 보기 싫었어요. 페이스북을 끊는 게 내 우울증을 해결하는 법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은 너무 내가 우울하고 힘들지만 3년 후, 5년 후에는 지금처럼은 안 되겠다. 똑같이 이렇게 우울하긴 싫다는 생각에 하루에 줄넘기 10개씩 하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글을 얘기를 듣고 배우고 글을 한 줄이라도 쓰자. 변화를 생각했어요. 이게 우울증을 SNS 우울증 그리고 비교 우울증 자존감을 높이는 법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어떻게 보면 내가 갑자기 로또에 맞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행운을 주겠지 내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 루틴하게 열심히 내 하루를 변화시키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위해서 하루하루 내가 걸어 나가는 거, 쌓아 나가는 거. 근데 이게 인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어제랑 오늘 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도 건강해지지 않았는데 내 통장 잔고 똑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어제보다 캠이 눈꽃만큼은 발전했고 내가 하루에 0.1%만 발전하면 1년이면 36.5%예요. 1년에 36.5% 변하면요. 이거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저 2년 만에 인생이 변했다고 생각할 만큼 다른 사람이 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후, 3년 후에는 반드시 이 우울증의 끝에는 이건 늪이 아니라 터널이다. 분명히 긍정적인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제 땅의 포항에 지진이 2번 맞는 그런 우울감 속에서도 언젠가는 좋을 거라고 이게 단순한 믿음으로만 안 돼요. 단순히 믿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2018년, 2017년 말인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페이스북으로 빠숑님 그 친구 추천을 해가지고 글을 읽기 시작을 했고 오늘 2년 만에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게 됐잖아요. 네. 사실 그게 그 결과가 사실 어떻게 되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행운이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 책을 쓰고 이 책이 잘 되건 안 되건 내가 지금 어떤 뭐 잘 되건 안 되건 이런 건 상관없이 가장 만족을 했던 게 저는 2018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을 사면 행복해지겠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겠지. 주식이 뭐 오르면 행복해지겠지. 아니면 내가 유명한 의사가 되면 행복해지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하루라도 몸을 움직여서 줄넘기를 할 수 있고 운동을 시작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걸 알겠어요. 제가 2018년도에는 하루에 줄넘기를 10개도 안 했는데요. 지금은 매일 300개를 합니다. 와. 심지어 300개를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2단 뛰기도 할 수 있어요. 네, 2단 뛰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운동을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딱 5분 줄넘기 하고 옵니다. 근데 하루도 거르질 않았죠. 그게 제 가장 큰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 0.1%씩 1년이 되면 네. 30%가 넘는다. 36.5%. 야. 진짜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이불에서 누워 있었다면 오늘은 이불 밖에 발 한쪽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만 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나도 참 대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쵸. 나를 좀 뭐 쟤는 잘 나가고 뭐 쟤는 잘 하고 열심히 진짜 쟤는 진짜 부지런하다. 막 쟤는 와 진짜 이렇게 척척 잘 헤쳐나간다. 막 이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SNS에서 그렇죠. 막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야 뭐 화려한 사람 많지 이렇게 보는데 쟤는 참 잘 헤쳐나가. 쟤는 참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가는 것 같아.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다가도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아. 나도 괜찮아. 이러면서 안아주고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정말 같아요. 중요해요. 네. 사실 지금도 제 SNS나 인스타 보면 선생님은 되게 잘하는 것 같다. 우울증에 빠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저는 되게 그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보면 웃죠. 제가 얼마나 찌질했고 얼마나 우울하고 저는 정말 한 달 동안 집 밖에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2010 그 3월 달에 4월 달이었나?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나온 적이 씻지도 않았어요. 너무 우울해가지고. 인생에서 누구나 너무너무 내가 나약하고 찌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안 돼요. 로사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은 그래도 밖에 나왔네. 그래도 오늘은 8시에 일어났네. 오늘은 운동을 10분이라도 했어. 이거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기껏 이거 한 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를 또 미워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뤄낸 저도 이뤄낸 것만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 결과만 올리잖아요. 그쵸. 그 과정은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찌질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 그 과정을 안아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한 결과들만 다 공유하니까 네. 다들 남의 인생은 다 저렇게 화려한데 나는 왜 이렇게 현실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찌질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한 발 한 발 나가는 현재 내 모습을 좀 사랑해 주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내 집 마련 캠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우울증 치료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집이 없으면 계속 채우지 못한 욕망 때문에 계속 불안한데 근데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요. 이 집이 많이 오르지 않아도 집이 없을 때보다는 불안감이 덜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집값이 빠져도 그냥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고 계속 만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울증 치료에는 굉장히 큰 보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한국인들은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오는 되게 많은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행복하시냐? 네. 나는 맨날 우울하다. 환자분들이 나는 너무 이렇게 우울한데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1년에 한 20일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300일은 힘들고요. 나머지 45일은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환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에이 그러면 20일가 에이 그러면 불행한 거네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20일 기다리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달에 이틀만 행복해도 그 이틀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내 오늘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기대하고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행하게 끝난 게 아니라 내일 행복한 그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띵언들이 와. 네. 네. 박종석 선생님께서 굉장히 솔직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진 난 거부터 시작해서 본인 사례를 정말 가감없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야기나 이런 것들 사실 나 의사야 이렇게 하고 하나도 안 밝히고 여러분 이런 병이 있으실 때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이런 약으로도 처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멋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 자신의 그런 허점들 그리고 약점들 다 얘기하시는 거에서 오히려 큰 단단함 내면의 그런 힘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래서 더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또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네. 참 오늘은 좀 되게 좀 뭔가 아쉽네요. 좀 말씀 더 듣고 싶고 좀 네. 더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병원 가세요. 드는데 병원. 네.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디죠? 네, 연세 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고요. 예, 구로구 시흥대로에 있습니다. 네. 네. 박종석 선생님을 네, 찾아주세요. 수요일에 좀 광목 빌딩 반가시다. 4층에 있고요. 1층에 버거킹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버거킹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버거킹 빌딩에 있습니다. 네. 1층 버거킹 건물. 오늘 점심 버거킹 할까요? 네. 선생님 2시간 동안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책이 나오게 되면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